재경관리서 재무회계 284페이지 충당부채 파트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충당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충당부채가 이제 인식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이제 현재 의무가 존재하셔야 되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두 번째 유출될 이제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인식을 하시게 되죠. 그러고 이제 주석으로서 공시를 하시게 되죠. 답안에 가시는 거 유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틀렸죠.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답안에 가는 거 2번이시고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2번 다음 중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미래의 영업 손실은 충당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죠. 부채 정의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충당부채 인식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죠. 왜냐면은 발생 가능성이 높다. 우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누가 회사가 손실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서 회사를 운영을 해요. 당연히 잘 될 거라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죠?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얘기. 2번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의 계약 때문에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현재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회사가 지금 이제 받기로 한 돈보다 되셨어요?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서 회피 불가능한 원가래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받기로 한 돈보다 지불하는 돈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가 경제적 효익을 초과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냐면은 물건을 팔고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팔고 돈을 지출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 팔면서 이제 손실부담 충당부채라는 계정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충당부채로 인식을 한다 라는 거 맞는 지문이시고, 다음 아래에 3번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요거는 위에 있는 지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발생하시게 되면은 지금 요 밑에 있는 하단의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만족했을 때 되셨어요? 아래 보시면 이제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되셨죠? 그래서 1, 2, 3, 4, 5를 전부 충족해야지만 충당부채로 잡으시는 건데, 영업손실에 대한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생각하시고, 손실부담 계약에 관련된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제가 방금 위에 했던 얘기랑 2번이랑 비슷한 얘기고,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이시겠죠? 그래서 구조조정 일환으로 자산을 매각할 때 예상 처분이익은 구조조정 충당부채를 측정한 데 반영한다 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 27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충당부채 설정하는 기타 사항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교재 이제 스크린샷 한 걸 잠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기타 사항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관련된 자산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구조조정 일환으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실 때 처분이익이 발생하셔도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는 반영하시면 안 됩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3번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로 짝지어진 것은 방금 앞에서 했었죠?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답안에 가는 거 여기겠네요. 기업. 자, 다음 밑으로 한번 또 내려갈게요. 자, 4번 3일은 충당부채에 관한 회계 처리로 이제 3일의 충당부채에 관한 회계 처리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 판매 시점으로부터 회사가 2년 동안 품질을 보증하면서 이 확신 유형 보증으로 이제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보증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했는데 판매한 제품의 추정 보증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로 인식했다 그랬거든요. 확신 유형 보증이면은 결국 이제 이 수리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회사가 뭐 당장 이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다루는 물건이라면은 어느 정도 회사 내에 이거에 대해서 수리가 들어오는 퍼센트, 확률적인 퍼센트도 측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로 미리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보증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부분 설정해놨던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수선을 해주게 되는 그런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번 맞고요. 2번 충당부채를 계상할 때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관한 내용은 보고기간 종료일에 최선의 추정치로 산출한다. 우리 그래서 전산세무 하실 때 보시면 결산되면은 이거 비슷한 얘기 하시죠. 퇴직급여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하고 비교해서 우리에서 전체 이제 직원이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얼마를 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회계 처리하시잖아요. 그게 최선의 추정치예요. 되셨죠? 추정이라는 건 정확한 게 아니라 예상인 거죠. 예상.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시는 거죠. 다음 3번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여 예상 지출을 현재 가치로 충당부채로 평가하였다라고 적혀 있는데 충당부채가 이제 만약에 비유동 부채에 들어가시는 충당부채 이런 얘기라면은 당연히 미래에 지출할 금액은 현재로 뒤집어서 현재 가치로 얼마에 이제 해당을 하는지 당연히 평가를 해봐야 될 거예요. 비유동이시라면은. 다음 3번 맞고 4번 화재 폭발 또는 기타 재해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이 멸실에 대해 충당부채를 계산했다. 화재가 아무 때나 나나요? 화재 날 거 예상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죠?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지출 시기를 이제 언제인지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틀렸어요. 화재는 회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방은 할 수 있을지언정 언제 뭐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인지 알 수 있고 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불에 타가지고 뭐가 얼만큼 없어질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은 충당부채를 설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우발부채 얘기죠. 우발자산하고 자 우발자산은 과거의 사건이 발생했으나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이죠. 없는. 그러고 뭐 언제 지출할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잠재적 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재무상태 표에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거는 우발부채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답안에 가시는 건 3번. 그래서 주석으로 기록한다 그랬죠. 자, 그래 답안에 가시고 3번이시고 나머지 질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당부채의 일부를 제3자가 변제한다. 뭐 보험 가입이 돼 있어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이런 케이스. 그러면은 충당부채는 제외한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충당부채 인식을 하고 되셨어요? 제3자가 이제 보증에 따라서 제3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충당부채는 전액으로 인식하고 이제 변제를 제3자한테 변제를 받을 부분은 자산으로 또 인식을 하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틀리셨고요. 다음 뭐 나머지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7번 X1년 초 사업을 개시한 3일은 제품 판매 후 2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매출액의 5%를 보증비용으로 예상을 한대요. 이게 추정치죠. 자 매출액이 50억이래요.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결산 보고기간 말에 충당부채 인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한 이 X1년 초에 사업을 개시했으니까 X1년 말이 돼야 되셨어요. 충당부채 인식을 할 거거든요. 근데 기중에 이미 매출액에 대해서 2억 원의 보증비가 발생을 했죠. 그죠? 그래서 기중에 차변에 제품 보증비 2억 대변에 뭔지 모르니까 만만한 거 현금 쓸게요. 현금 2억 원의 지출이 발생을 한 거고 이미 기말이 되시게 되면 추정치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출액이 5%라 그랬죠.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 50억 곱하기 5%가 우리가 지금 보증활동으로서 이제 지출할 비용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2.5억이시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미 얼마를 지출을 했다고요? 2억을 지출을 한 거예요. 매출한 내역 중에 2억 원에 대해서 보증활동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남는 충당부채가 얼마? 0.5 되셨어요? 그래서 결산이 되시게 되면은 차변의 제품 보증비 0.5억 대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0.5억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는데 다음 중 제품 보증비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2.5억 이해되시죠? 충당부채는 얼마일까요?
0.5억.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제 뭘 물어봤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은 X1년 말 회계 처리를 물었죠. 그러니까 답안에 가는 건 2번. 요걸 물었으니까.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8번. 다음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희문항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자료들이다. 아까 이제 구조조정 얘기 보셨죠? 요거 보셔야 돼요. 현재 한국주택 국제기준 하에 구조조정 충당부채를 인식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희문항공사는 국내선 항공사업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구조조정 영향에 따라서 당사자가 구조조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정당한 기대를 가질 정도의 구조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표했대요.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건 2번에 적혀있는 게 뭐라고 적혔냐면 기업의 구조조정의 계획이나 이행에 착수를 했거나 되셨죠? 아니면은 이거를 공표했거나. 그럼 이 조건 맞았네요. 그죠? 다음 구조조정에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요. 자, 그래서 해고 대상에 대해서 해고 대상 직원에 대해서 지급할 금액들, 그래서 해고 인원에 대한 종업원에 대한 인원들 얼마 준대요? 500만원 주기로 했죠. 요거 충당부채 맞고요.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재배치 비용이다 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없죠, 내역이. 그죠? 회사가 이제 계속 근무하는 뭐 직원에 대한 재배치 비용은 사실 뭐 얼마가 들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예상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되셨죠? 직원을 이제 잘릴 직원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직원들한테 지출하는 금액은 뭐 정해져 있겠죠. 퇴직금이. 근데 회사 직원을 다른 부서로 옮긴다? 그때 비용에 대해서 과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직원은 너 일로 가 하면 될 텐데 어떤 직원은 가서 교육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해되세요? 업무를 알고 파악을 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그냥 보내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업무를 모르는 직원이면 가서 교육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다음에 어떤 부서를 가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측을 하실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 보시면 없죠. 그죠? 그래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재배치 비용은 없고요. 다음 그러고 처분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기억만.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에요. 되셨죠?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9번. X1년 초에 사업을 개시한 3일은 판매 후 3년 동안 제품에서 발생하는 이제 결함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대요. 똑같네요. 매출액이 이제 몇 퍼센트 나왔죠? 추정액이 2%래요. 위에서도 이제 50억에 5%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제품 보증 충당부채로 계상해야 될 충당부채가 얼마네요? 자, 그럼 이미 기중에 아까 했던 것처럼 20억의 제품 보증비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기중의 분계를 생각해 보면 이미 이 상태에 분계가 있을 거고, 그죠? 자, 그럼 이제 기말을 생각을 해보면 매출액이 2천억인데 여기에 곱하기 2%만큼 충당부채를 잡을 거라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0억만큼이 총 충당부채 이제 추정액인데 그 중에 이미 20억은 지출을 했으니까 잡아야 되는 부분은 20억이 되겠죠. 그래서 분개하면 차변의 제품 보증비 20억, 대변의 제품 보증 충당부채 20억. 답안에 가시는 거는 2번이시겠네요. 괜찮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책에는 답이 이제 4번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오타 같아요. 이게 지금 제품 보증 충당부채는 20억이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지문이 제품 보증비를 물었다면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될 수 있어요? 요게 되니까 40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문에서 이제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아니라 제품 보증비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품 보증 충당부채라면은 2번이 맞는 거고요. 다음에 제품 보증 B라고 물었으면 4번이 맞는 거고요. 됐죠? 이 문제는 지금 오타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10번. 3일은 판매일로부터 1년간 보증을 한대요. 되셨죠? 1년간.
자, 무상으로 보증해주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2%가 발생을 할 걸 예상을 하네요. 자, 그럼 X1년도부터 생각을 해보면 X1년 기중에 이미 제품 보증비가 얼마가 발생을 했냐면 5,000원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고 기말이 되게 되면은 100만원에 2%만큼 설정을 할 건데 바로 뺄게요. 5,000원만큼 미리 잡았죠? 자, 100만원에 2%에 5,000원 하시면은 15,000원만큼이 X1년도에 제품 보증비로 잡혀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다음 연도 이제 X2년이 되면 기중에 이제 X1년도에 대해서 제품 보증비가 발생을 했대요. 10,000원. 그죠? 자, 그러면 기중 차변에 충당부채 15,000원, 다음 대변에 현금 다시 10,000원이겠죠? 죄송해요. 10,000원, 다음에 현금 10,000원이 지출돼서 요 회계 처리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되셨죠? 그리고 기중에 X2년 판매분에 대해서 20,000원이 또 있죠. 근데 이거는 충당부채로 까시면 안 돼요. 원칙 계산을 하실 때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충당부채 잡아놓은 건 언제 거예요? X1년 매출액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계 처리 내실 때는 제품 보증비 20,0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20,000원이 되시게 돼요. 괜찮으시죠? 자, 조금 더 위로 당겨보면은 이렇게 당겨볼게요. 자, 그러고 지저분하니까 그림은 좀 치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X2년 말이 되면은 기말이 되면 잡혀있던 충당부채가 남았죠. 요 15,000원에 대해서 10,000원 까고 5,000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환입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보증기간이 끝났으니까 1년밖에 안 되니까. 차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5,000원, 대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환입 5,000원. 그러고 X2년도에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2년도의 매출액이 200만원 곱하기 다음에 매출액은 2% 마이너스 X2년 거 지출한 건 얼마예요? 2만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만원을 빼게 되면 2만원만큼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제품 보증비 2만원, 대변에 충당부채 2만원 되셨어요? 그러면 잡혀있는 충당부채는 얼마 남은 거예요? 2만원 남은 거죠. 그래서 X2년 말에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2만원. 괜찮으시죠? 자, 다음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다음은 3일의 사례이다. 가장 옳은 것은 현재 3일은 석유 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며 토지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해야 된다는 법규가 제정되지 않았고 3일은 몇 년에 걸쳐 토지가 오염되어 왔다. 오염시켜 왔다. 근데 이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해야 한다는 의무화하는 법률 초안이 연말에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됐죠. 그럼 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충당부채 인식 조건을 충족했고 그러면은 최선의 추정치를 측정을 해서 그만큼에 대해 충당부채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되셨어요? 안 하면 벌금 낼 거니까. 그죠? 답안에 가는 거 1번. 다음 뒤로 내려가 볼게요. 자, 12번.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대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죠? 맞죠? 기본적인 요소죠.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에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한다. 맞죠? 3번. 이게 꼭 법적 의무 말고 법규 말고도 이제 의제 의무 회사가 이제 계속 관행정으로 실시해 온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물건을 팔고 뭐 1년 동안 뭐 따로 막 법으로 제정된 건 없지만 회사가 보증을 해주기로 보편적으로 이제
보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 다방에 가는 거 4번.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해야 되죠. 그죠?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건 뭐예요? 우발부채죠. 그죠? 그래서 충당부채 파트는 문제풀이를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